상식 밖의 유전자의 성역사 행동. 47? 48. 행동유전학. 민중예주에는 이 모든 것을 가정의 교육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러 가르친 결과든 그런 분위기에 노출된 결과든 간에 아이의 인생관이 부모의 그것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순한 결론이다. 물론 아이들은 그들의 자기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을 부모와 공유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부모 각자에게서 DNA를 반씩 물려받기도 한다. 그리고 행동유전학에서는 이 점이 가정환경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히 이루어진 실험, 가게를 연구할 때 본성과 양육의 상대적인 공헌들을 구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지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1904년 영국 심리학자 찰스 스피어먼은 초등학생의 성적이 서로 다른 여러 과목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데 주목했다.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은 대부분 영어 교과서에도 상위였던 것이다. 스피어먼은 이런 일이 일반 지능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스피어먼의 이런 발견은 지능지수 검사로도 뒷받침한다. 이 검사에는 생각을 빠르게 언어의 수,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 같은 다양한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지능이 있고, ASPM이라는 유전자는 뇌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을 알려진 것도 있고, 인종 문제, 피부의 색의 진화,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 호모사피엔스 유전의 역사.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인가?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유전 계보학에 대해서 성의 유전자. 남자란 족속은 왜 여자 같을 수 없을까? 양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유전학적인 뭔지를 발견한 것은 공교롭게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 여자와 남자였다. 1905년 염색체 문제. 성에 따른 남성의 종말? 그것은 또한 늘 혼자다. 여성의 몸에서 짝을 이루는 X염색체와 달리 Y염색체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외떨어진 존재 방식은 의학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여성은 X염색체를 2개 갖고 있는데 각각의 세포에서 어느 한쪽은 비활성 상태다. 그래서 X염색체의 한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도 그것이 근육 발달에 관여하는 디스트로핀 유전자처럼 극히 중요한 것이라 해도 다른 X염색체가 작용해서 여성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남성은 그렇게 운이 좋지가 않다. 그들의 두 번째 염색체는 대부분의 유전자가 부스러져 나간 Y염색체다. 유전되는 불임. 현재 최대 수정. 이렇게 남성의 전락, 분리되는 염색체 때문에 두더지 밭이, 아담의 저주로부터 덮이, 남녀 간의 전투, 동성애 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확신한다. 게이 유전자는 1990년대 중반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한 티셔츠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물려줘서 고마워 등등. 게이 동물들, 유전공학, 유전자 지문에 대해서, 이용과 남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식물을 유전적으로 변형해왔다. 베이소모 등등등등.
무엇보다는 1920년대의 유전학의 이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가속화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작물에 방사성을 부어서 수백 가지 다른 변이를 유발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결코 진화할 수 없는 유용한 특성을 지닌 신품 정도 있었다. 그 뒤에 1970년대에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나타났다. DNA 재조합 기술로 생물체에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무작정 다른 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고다니는 식의 치고 바라는 전략에 의해서 식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세균의 벡터나 미세한 금가루에 새로운 DNA를 붙여서 게놈 안으로 쏘아넣는 유전자 총을 이용해서 작물의 바람직한 특성을 부여하는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전자 변형 동물은 유방암, 전립선 같은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하는 데 활용도 하고 유전광범은 또한 동물들을 생물학적인 공장으로 만드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동물들의 젖에서 더 약품이나 다른 유용한 화학물질들을 얻는 것이다. 유전공학은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약속하고 있다. 대저 심장이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변형한다는 계획이다. 유전공학 기술은 더 영양가 있는 고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보디보 유전자가 몸과 세포의 틀을 잡는다. 유전자가 진화론이 시각에서 볼 때 이는 그리 놀랄 만한 일날이다. 사람과 생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5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갔다. 따라서 우리의 초기 배 발생이 비슷한 경로로 일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발생 유전학의 연장통은 유전의 스위치, 극소수의 기본적인 체제 조성 유전자들이 신체 구조가 전혀 다른 여러 종의 체형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올렸다. 우리가 이 유전자들을 팔이나 생지 공유한다면 어째서 우리에게는 날개도 더듬이도 체질도 없고 수염꼬리도 없는 것일까? 답은 유전자들을 껐다 켰다는 유전자 스위치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전사인자로 알려진 단백질이다. 전사인자, 줄기세포. 성체의 220종류가 넘는 모든 세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참어서는 그 유전자에 나노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은 배아줄기 세포 고유의 특성들을 유전학적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배아줄기 세포는 만능세포로서 뼈, 뇌, 간, 배 등 모든 기관이 만들어진 원재료다. 어린 배아에서만 생겨나는 그 세포들은 아직 특수한 성체 조직으로 분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것을 어떤 조직으로든 변할 수 있는 많은 세포들이어서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 줄기세포 논쟁은 1981년 마틴 에번스가 이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은 생쥐에서 처음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뽑아내었다.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의 연구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도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줄곧 반대해왔다. 그들은 전부는 알지라도 대부분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연구에 반대하며 등등등등. 성체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배암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어린이와 어른에게서도 세포들을 보충하고 기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비축했다가 이용하는 특선 줄기세포들이 발견이 되어졌다. 치료에 이르는 길. 미국 재련사는 이미 임상실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쓰는 지금까지 배아줄기세포가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줄기세포와 암은 억제되지 않고 분열하고 온갖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특징은 테라토마라고 하는 기이한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테라토마는 대부분 태아에서 발생하지만 만년에 이르기까지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종양은 이 털뼈 그리고 심지어 안구나 손 같은 복잡한 기관을 포함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의 전분화능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그것을 생지에 이식한 다음에 테라토마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도 한다. 클로닝. 개구리와 물고기의 복제는 더울이라는 수십 년 먼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배아줄기 세포의 핵을 빈 난자에 집어넣어서 마시라는 생쥐를 복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체 DNA를 지닌 포유를 배아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포유류의 경우에 성체의 체세포에서 배 발생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 유전자들이 메틸화 과정에 의해 항상 활성을 잃었다. 이런 상태는 클로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듯 했다. 하지만 캠벨과 월머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 클로닝. 클론식품. 클로닝의 잠재력은 의학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큰 곳은 축산 분야다.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활용하면 특별히 저지만이 나거나 근육이 발달한 우수한 가축을 복제해서 농민들이 귀하게 여기는 유전적인 특성을 보존할 수가 있다. 클론은 직접 도축되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수한 새끼를 낳게 하려고 기르는 우량 품종의 가축으로 이용이 될 것이다. 치료용 클로닝은 배아줄기 세포들은 모든 신체의 조직으로 자를 수 있고 그래서 병들거나 손상된 세포를 대신할 수가 있다. 클로닝. 황우석 사건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치료용 클로닝의 의학적인 효용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보고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체세포 핵 이식의 전용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린 한국의 한 과학자가 그 일과 관련된 기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과학자 황우석이 이끄는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의 복제 배아를 만들고 거기서 배아줄기 세포를 추출했다고 보고했다. 등등등등 사건이 있었죠. 난자는 언제나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난자 기증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서 나오는 세포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생체 조직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만드는 유도 만능 줄기 세포들을 치료에 이용하거나 일반 배아 줄기 세포를 환자에 잘 맞춰서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은행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주라기 공원. 1993년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의 피를 받다가 호박 속에 보존된 모기에서 추출한 DNA로 클로닝을 해서 멸종한 공룡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훌륭한 과학 소설의 소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살던 생물의 DNA는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클로닝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는 공룡의 DNA를 주입할 난자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공룡과 가까운 친척이 없다. 하지만 클로닝으로 좀 더 근래에 멸종한 동물을 소생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클로닝으로 인간 복제. 전문가들에게는 너무 빠른 거짓말로 비춰지만 그 시즌에 걸맞은 탄생설화는 전세계 뉴스의 머릿기사를 차지했다. 인간 복제. 그때는 훌륭한 연구자들조차 살아있는 아기는 물론 사람의 복제 배아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였고 레일리언들은 개구리조차 복제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유가 존재하는 증거를 한 가지도 내놓지 못했고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은 죽은 자녀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20만 달러짜리 클로닝 서비스를 권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 이야기는 이익을 노린 단순한 홍보 활동으로 보였다. 그 일은 불신과 함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경우에 간혹 클로닝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수십 건의 유산과 기형이 생겨야 한 번 정도 정상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인간의 클론은 어떤 존재일까? 복제. 생식을 위한 클로닝은 나쁜가? 치료용 클로닝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미토콘드리아 이식은 현재 클로닝과
조금 다른 형태의 핵 이식이 연구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결합으로 질병을 갖게 된 여성들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 밖에서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세포 소기관으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 미토콘드리아에는 몇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신장 내 간에 유전병이 생길 수 있는데 모두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다. 인간의 생식을 위한 클로닝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큰 위험을 가지지 않고는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복제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전자 치료. 원치에 대항할 수 없어서 가벼운 감염증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많은 SCID 하나가 유아기에 사망한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멸군 주머니 안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병은 종종 거품아기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도 없다. 그리고 조직이 맞는 기증자들에게 골수의식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어른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 아샨티는 적당한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 프렌치 앤더슨이 이끄는 연구팀은 아샨티의 몸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백혈구를 몇 개를 꺼낸 다음 결함 있는 유전자의 건강한 복사본을 포함하도록 변형한 바이러스로 그 세포들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치료한 세포들을 셀리에 주입하자 아샨티의 면역 기능이 40% 증진되었다. 유전자 치료. 유전자 도핑. 인간 성장 호르몬 같은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을 탐지하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전자 치료는 이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미 생쥐와 원숭이의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서 근력과 지구력을 신장시키는 적혈구 생성소 같은 단백질을 많이 생성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유전자 검사. 검사의 딜레마. 결정권이 있는 성인으로서 여러분이 자신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확인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알츠하이머병 위험성을 확인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페닐케뇨증 같은 유전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있다. 소비자 검사.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유전자 검사는 임상의학과 관련 적절한 상담을 한 뒤에 의사를 통해서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맞춤의학이다 라는 거죠. 맞춤의학품. 앞으로 발전할 분야의 맞춤의학품을 필요한 치료가 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은 따라서 그들은 전제를 가진 양리의 유전체학은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맞춤아기 문제. 착상 전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인공염색체의 멋진 신세계. 헉슬리가 제시한 사회의 모습은 유전학이 가져올 폐해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중나선이 발견되기 20년 전에 그 소설을 썼으며 우생각보다 극단적인 사회적인 조건하에 공포를 강조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1997년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있군요.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 생명 공학 지지자들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이런 주장들을 받아치곤 한다. 왜 안 되는가? 그런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가? 진지를 멈추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철학자 존 해리스와 줄리안 등 작가 로널드 벨 등등등등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양한 지구상에서 논쟁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 함께하는 또 이런 연구자들이 있겠고 다양한 입장에서 나오겠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봅니다. 불멸의 존재. 영국 이론가 오버리드 그레이 같은 일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생명공학이 궁극적으로 노후화를 끝낼 거라고 생각한다. 절기세포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낡은 신체의 부분을 교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유전자와 보험.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두려움이 유전학적인 건강관리의 발전을 늦추고 있다. 유전하고 위협. 영리보험은 집단적인 위험 보장을 근거로 운영이 된다. 유전자 특허. 유전자 발명품이 아니다. 뒤이어 공공단체에서 그 유전자의 암호를 공개했지만 우선권은 그래서 개체와 세포. 자연계에 존재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청구할 수 없지만 유전자 변형 생물의 경우는 그렇게 확실치가 않다. 대부분의 사법권에서는 BT 변종 목화와 같은 GM 식물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할 것이다. GM 동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GM 동물 유전자 특허, 유전자 특허. 환자의 특허권. 유전학을 발견하는 원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에 이용한 DNA 조직을 기증한 사람들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기증자들은 법적 권한이 거의 없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병원은 백혈병 환자 존 무를 치료하면서 암 연구를 위해 그의 조직으로 세포주를 만들었다. 병원은 1981년 이 조직의 특허를 받았고 무는 자신의 몫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1990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근거는 그의 동의하에 몸에서 떼어낸 세포들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침해를 막아내다. 1990년대에 유전자 분석의 시대가 열리고 유전학의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수십 개의 회사와 기관들이 사람 DNA 견본의 특허를 얻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새로운 유전학. 정크 DNA. 하지만 아무 목적도 없는 커다란 DNA 구역이 있다는 것은 진화의 수수께끼다. 진화의 수수께끼. DNA 정크. 화석 유전자. 우리가 지낸 정크 DNA 일부는 슈도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슈도진은 예전에는 유전자로 기능했지만 그래서 복제수변이라. 복제수변이 게노무 차이는 SNP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복제수변이 게놈수 후성 유전학이라. 그동안 잘 먹지 못한 임산부들의 자녀는 당뇨, 비만, 심혈관 등 건강의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녀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나기도 한 세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임신기간 영양실조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네덜란드는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도 계승한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네덜란드 대기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 우크에 등등등 이렇게 후성 유전학의 영향은 끔찍한 경험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흔적을 남겨서 성인기의 우울증을 앓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에 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자라고 생활하면서 유전자들을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다. 음하고 얽혀 있다. 유전자의 기억은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험은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자학이라고도 한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놈이 자신의 노출되었던 특수한 환경적인 영향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후성 유전학의 영향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그 활성을 조절하는 식으로 성숙한 체세포에만 작용한다. 하지만 일부는 정자와 난자를 변화시켜서 미래 세대도 물려줄 수가 있다. 결국 때로는 획득 형질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질도.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다.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체의 중요성은 복제수 변이의 정크 DNA에서 그랬듯이 과학계는 후성 유전학의 영향이 종래의 유전자 돌연변이만큼이나 생명현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컨대 후성 유전학은 암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
몇 가지 화학물질은 DNA를 직접 훼손하는 돌연분이 유발원이 아닌데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후성유전학의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들을 침묵시키거나 암 유전자가 활성을 갖도록 염색질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후성유전학적인 표시들은 암세포가 분열할 때 딸세포들도 암세포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면 새로운 치료 방법을 내놓을 수도 있다.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메틸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암치료제 비다지를 승인했다. RNA 혁명. 하지만 지금은 RNA를 1세대 분자 생물학자들이 선정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것으로 본다. 어찌나 흥미를 끄는지 몇몇 학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형태의 독립을 제거하는 그 핵산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NA 간섭, RN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질병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인공생명은 에서는 바이오 에러 마우스폭스 바이러스는 천연두 바이러스와 가까운 종류지만은 대개는 설치류를 감염해도 특별히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학교 과학자들이 그 바이러스의 작은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상과 비정상. 인간이라는 생물종 안에서도 유전적인 차이는 그 다양성의 기질을 이룬다. 유전은 모든 사람의 개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수십 가지 유전 변이가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또 어떤 유전 변이는 키와 몸무게, 용모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몸의 틀을 잡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성성을 띠고 나타나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질병의 전형적인 사례가 자폐다. 자폐의 증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단일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의 일정한 조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자, 지인하론과 맨델의 법칙부터 아부디브와 RNA 혁명까지 학교에 미처 가르치지 못한 유전자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 진화 적응에 반하는 동성애가 생기는 까닭은 뭘까? 암과 슈퍼박테리아는 왜 현대에 급증할까? 진화와 유전학의 영원한 수수께끼는 성은 왜 필요한가? 인성을 형성하는 것은 본성인가 양육인가? 유전자 결정론 대 환경 결정론의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 키와 비만은 정말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까? 사람과 생쥐,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가? 생물학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생명관, 가치관 등 많은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생물학 시대를 여는 핵심인 유전학과 그 응용 분야의 흥미로운 쟁점을 담고 있는 책이다. 딱딱한 유전학 지식을 생명을 이해하고 생물학 시대를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로 바꾸어진다. 유전자의 거의 모든 주제가 논의되고 그 주제가 주목된 이유를 명확히 밝힐 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도 바로잡아준다라고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교수 김영수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군요.